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8월 PPI가 시장 예상치를 0.4%포인트 웃돌았지만 연준이 더욱 주목하는 근원 PPI가 시장 예상치와 부합했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유가 강세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금리 인상에도 영국 반도체 기업 ARM의 성공적 대비로 기술주 랠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소매 판매 역시 호조를 보여주면서 미증시 랠리에 일조했는데요. 자,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을 오늘 보여줄까요? 어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강했습니다. 코스피 1% 넘는 상승폭 보여줬고요. 코스닥 역시 1.90%, 2%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면서 어제 장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예상 체결 지수 한번 짚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지금 예상 체결 지수가 좀 반전된 모습입니다. 코스피 0.2% 하락하면서 2,567.77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소폭 오름세 연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0.37% 상승하면서 900선 되찾는 모습입니다. 902.79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체결 지수에서 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떤 모습으로 우리 시장 문을 열어줄지 예상 체결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코스피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야기 들려오고 있죠. 3, 4분기 디램에 대한 업황 회복과 또 낸드 플래시 부분도 함께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7만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우선은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59%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 하이닉스는 0.98%, 1% 가까운 상승률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14%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0.35%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사실 최근에 포스코홀딩스가 많이 눌렸습니다. 어제장에서도 4% 넘게 강했고요. 또 오늘도 1% 넘는 급등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가 1.57% 하락하면서 출발하는데 사실 어제장부터 시작해서 현대차가 노조와 임금 협상으로 인해서 또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1.57%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SDI가 0.34% 그리고 LG화학이 0.9%,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어떤 모습으로 출발할지 지금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형제주 에코프로비엠은 2.11% 급등하면서 30선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0.33%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90만 원 선을 되찾긴 했지만 100만 원까지는 아직 무리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권 그리고 포스코 DX는 0.37%, 포스코 DX가 11% 계속해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서 투자자분들께서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LNF 1% 넘게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LB가 2.03%, 리보세나립 관련해서 또 상승세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보여졌는데 시초부터 2% 넘는 급등세 연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어제 급등세를 연출했었죠.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보합권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해서 상장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는데 지금 보합권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M도 역시나 보합권, 알테오젠이 7% 넘는 급등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에 두 종목 담아봐야죠. 함께 하실 분 다올투자증권 이성욱 차장님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바로 첫 번째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현대리포조선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조선업종이 이 사이클 약간은 상승세가 좀 이 6, 7, 8월 대비해서는 지금 약간 좀 실망스럽죠. 하지만은 이 조선주들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시세나 이런 부분은 크게 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러면서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번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선업종이 2분기 때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이 현대미포조선이 좀 소외됐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현대미포조선 최근에 외국인들, 뭐 어제는 순매도였지만은 최근에 그 연속적인 매수세를 봤을 때 현대미포조선을 한번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이 조선업종이 그 좋았을 때 좀 소외됐던 이유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현대미포조선 다른 업종 대비 다른 조선주들 대비해서는 이 매출 인식에 대한 리드 타임이 굉장히 짧았던 게 그 전에 어떤 다른 이 조선 기업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뭐 상반기 때도 그렇지만은 그 상반기 때 말고 그 전에 이 조선업종 현대미포조선의 수주가 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리드 타임이 짧은 부분에 수익을 이 장점을 좀 활용을 잘 못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 올해 상반기 때의 그런 수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다시 한번 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다른 그 어떤 성과보다도 그 전에는 좀 이 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 그런 성과에 대한 수주가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석유 제품 운반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많이 남는 쪽으로의 수주나 이런 부분을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던 게 좀 그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현대미포조선을 지금 조선업종 안에서도 저는 지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인력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보다 빠르게 지금 해소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을 오늘 좀 추천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저희 방송의 전문가분들이 말씀 안 하시던 현대미포조선 오늘 처음으로 거명이 됐고요. 자,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SK렌터카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SK렌터카는 이제 기관 쪽에서의 그 수급적인 면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기관이 지금 이제 5일 연속 사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SK렌터카는 이제 기관 수급 종목으로서도 지금 주가가 최근에 며칠 떨어졌지만 기관이 매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SK렌터카는 기업 명에서만 보면 아시다시피 이 렌탈에 대한 전문적인 기업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렌터 쪽에서의 그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SK렌터카가 최근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중고차 수출 이쪽에서의 실적이 좀 오히려 좀 좋은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이 렌탈 쪽에서의 그 수익성 좀 저하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SK 렌터카의 뭐 2분기 실적,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1% 이상 늘었는데, 렌탈 쪽 사업보다도 중고차 렌터카에 대한 수출 이런 부분이 좀 기인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하지만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렌탈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이제 어떤 단기 렌탈 이쪽은 수익성이 좀 약간 나는데, 이 장기 렌탈 쪽 특히 개인들을 위주로 한 이 장기 렌탈 쪽이 오히려 마진도 많이 남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SK 렌터카의 어떤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리뉴얼도 많이 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어서 뭐 기본적인 렌탈 쪽에서의 본업에 대한 실적은 꾸준한 베이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장기 렌탈 쪽이 일반 내연차보다도 이 전기차 쪽에서의 렌탈에 대한 그 수요가 높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전기차 쪽에서 렌탈에 대한 어떤 마진 부분은 일반 내연기관보다도 좋기 때문에 이런 그 사업에 대한 리뉴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전망은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역시 이제 장착이 이제 거의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비대면 온라인 채널이
거의 확대가 아니라 지금 거의 정착이 돼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SK렌터카의 렌탈 쪽에서의 이 안정적인 수익은 꾸준하게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중고차 수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SK렌터카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지금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이고요. 고선가 위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굉장히 강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도 제한적이고 목표가는 9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 선으로 이렇게 잡아주셨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SK렌터카. 렌터카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가지고 와주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렌탈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중고차 수출과 온라인 채널도 확대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선에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살펴봤는데 지금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말씀해 드린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개장 직후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그럼 바로 이어서 개장 한번 준비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이 좀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가 소폭 좀 회복해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환율은 오릅니다. 지금 1원 오르고 있는 1,330원. 그리고 WTI 국제유가가 브렌트유가 90달러 선을 터치한 이후에도 WTI 국제유가 역시도 90달러 선을 훌쩍 넘어선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유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도 또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ARM 상장 기대감과 관련해서 또 반도체 종목군들 다시 한번 움직여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초전도체도 갑작스럽게 또 다시 한번 올라온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오랜만에 움직여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체결 지수에서 이제 오픈된 지수의 모습 확인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가 사실 아까 예상 체결 지수도 좀 하락폭, 좀 빠지는 폭이 좀 적었었는데 좀 반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0.08% 소폭 오름세 연출하면서 2,574.25포인트, 95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21% 소폭의 오름폭 보여주면서 90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예상 체결 지수에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제품 지수의 모습 보여줬는데 양지수가 모두 빨갛게 기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출발을 합니다. 전장에 전 미국 증시가 또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또 우리 증시 어제도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1% 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오후까지 상승폭 한번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들 좀 많이 한번 검색하고 있을지 검색 상위 노출로 종목된 종목 어떤 종목들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군들입니다. 10가지 종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 어제도 굉장히 강했었고요. 어제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 4분기 D램에 대한 업황 회복과 그리고 낸드 플래시 역시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수의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9만 원 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등락을 거듭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가는 71,700선에서 지금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이렇게 좀 조정폭이 과하다라는 의견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0.51% 하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임 0.37%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포스코 DX와 포스코 홀딩스 위주로의 4% 그리고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어제장에서 포스코 그룹주가 상승폭을 다시금 좀 탄력적으로 회복하면서 포스코 퓨처임도 오늘 시장에서 지금 0.37%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어제 시장에서 강했습니다. 2차 전지가 눌림폭이 컸던 만큼 그 눌림폭이 모두 다 회복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초부터 0.33%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가 90만 7천 선에서 90만 원 되찾는 모습입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5%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어떤 종목이 조회 상위 이름을 올렸을지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10가지 종목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시는 종목인 만큼 지금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 시세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 AI 루닛, 지금 유방암과 관련해서 AI가 전문의만큼이나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의견을 보여준 루닛 0.4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어제 18% 넘게 뛰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0.32% 소폭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굉장히 강했었죠. 오늘의 일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후공정 관련된 종목입니다. 2.28%.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도 패키징과 관련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강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하나 마이크로는 2.28% 시세를 반납하고 있고요. STX 같은 경우는 7% 넘는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중국인이다. 중국 쪽 펀드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이와 관련해서 해명한 기사까지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시초부터 7% 넘게 빠져나가고 있고요. 가온칩스 3.78%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강관우와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시죠. 자, 실시간 조회 상위 중 계속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STX 1위에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자 오늘도 2위권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오늘 상당히 어제 장이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어제 0.5%밖에 반등을 안 했거든요. 그저께 90만 원 선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제 9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다른 거에 비해서 힘이 좀 많이 빠졌다. 근데 역시 검색 상위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개인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거예요. 많이 물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좀 같이 알아보기로 하고요. STX 그린로지스 오늘 STX 이름들이 상위에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다른 2차 전지 관련들을 어제 끌고 올라갔죠. 물론 이제 에코프로는 못 올라갔습니다만은 다른 에코프로 BM도 같이 올라갔고 포스코홀딩스도 올라갔죠. 개인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주식입니다. 오늘도 상위권, 5위권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도 최근에 IPO 올라온 뒤로 주가가 괜찮아서 관심들이 많으시죠. 언제 팔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르게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DX 어제도 반등이 좀 강했습니다. 포스코 이름자 들어가는 것들이 어제 반등이 강했죠. 그전에 좀 많이 밀렸기 때문입니다. HMM 최근에 2만 원대에서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정기수 오늘 좀 하락이 깊네요. 알테오젠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자, 외국인 그 기관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철강금속 업종을 좀 보겠습니다. 기계, 의료정밀 이쪽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금융업 쪽이 많이 올라가네요. 오늘 중형주승주 어제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죠. 어제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해가지고 국내 기관에서 막판에 좀 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감이 강했는데 오늘은 장 초반에 왔다 갔다는 하지만 어쨌든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쪽으로 지금 가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도 외국인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코스피에서 192억 순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무려 648억이나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을 많이 파는지 좀 볼까요? 자, 삼성전자 오늘은 20억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강보합권에 이렇게 있고 SK하이닉스 12만 원권으로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오늘은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46억 이렇게 사면서 0.7% 올라와 있고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강합니다만 프로그램에서는 119억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금방도 648억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에코프로비엠 73억 프로그램 순 매도가 몰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4%고요. 에코프로 어제 올라온 것도 없습니다만 오늘 프로그램을 16억 팔고 있습니다. 보합에 거래되고 있고 포스코 DX까지 12억 이렇게 프로그램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로 보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1등은 오늘은 SK하이닉스입니다. 38억 순매수. 그렇지만 0.65% 올라가는 거에 그치고 있고요. 제가 LG전자 어제 그 센티멘털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1.3% 이렇게 오르고 있고 코스모신소재 오늘 프로그램이 21억 들어오면서 플러스 5%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이렇게 크지는 않네요. 펩트론 11억 순매수, TCK 8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 1등입니다. 140억 프로그램에서 밀어내면서 1.6%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두산 어제 조금 올랐습니다만 오늘 프로그램으로 75억 정도 장 초반부터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2.6%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코스닥 쪽이죠.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670억이나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어느 걸 많이 파나 했더니 알테오제 많이 팔고 있습니다. 101억 정도 프로그램에서 밀어내면서 0.96%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나요? 좀 많이 밀어내고 있고 에코프로 비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위권 76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차장님 어제 그 우리 코스피 쪽에서 상당히 IT 쪽 강하지 않았습니까? 소부장들 특히 강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그 CPI 지수가 좀 발표된 이후에 어떤 이 외국인들이 결국은 이제 그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매수 들어오면은 결국은 이제 자동차 그리고 IT 업종 쪽으로 들어오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전까지는 이 CPI 지수나 여러 가지 매크로 지수들 중에 이게 다 발표되기 전에 이 그 테마주 중심으로 갔었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8월 달과 9월 초에 매수를 보다도 순매도를 했던 걸 봤을 때 역시 외국인들 눈에는 이 어떤 수출주나 그리고 굵직굵직한 그런 업종과 종목들을 사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이 모바일 메모리 뭐 가격도 올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실적이 이제 다시 한번 다시 들어올까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펀드멘탈상으로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지금은 이 수급적인 면에서 감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가격이 좀 변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뷰가 뭐 좋다라고 이제 단언을 할 수는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삼성전자의 그 어떤 수익성 개선이 원래 내년 상반기까지 좀 얘기 나왔었죠. 하지만 그 부분은 약간 좀 빨라질 가능성이 그나마 좀 그 장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4분기 지금 실적에 대한 얘기가 수익성에 대한 개선 부분 4분기 때 좀 얘기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3분기 때도 그러니까 부진하지만은 부진한 축소도 좀 부진한 부분도 축소되는 과정도 지금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좋은 어떤 징조는 좀 좋은 징조는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된다라고 좀 단언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역시 그 HBM이죠. 이쪽에서의 판매 확대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나와줘야 어떤 사이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 전지 쪽이 아무래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에코프로 어제 보니까 맞아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1% 넘게 이렇게 강력하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0.5% 반등에 그쳤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장 초반에 좀 헤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마이너스권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른 포스코홀딩스는 좀 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에코프로 그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선 그 개인적으로 신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 90만 원 이하에서는 이제 개인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 개인분들은 이제 좀 싸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좀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이 외국인들은 지금 90만 원 이하 가격에서도 그런 적극적인 매수는 안 들어오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에코프로를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수급적인 면으로 평가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개인 외국인들이 90만 원 이하에서 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 어떤 외국인 눈에서는 에코프로 약간 비싸다는 인식이 좀 강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펀더멘탈 쪽으로 지금 현재는 안 좋죠. 그러면 양극재도 그 가격도 원재료 가격도 뭐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양극재 가격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대외적인 어떤 그 법적인 좀 약간 안 좋은 자본도 많이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가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악재도 해소돼야겠지만은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게 눈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만약 신규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펀더멘탈 쪽으로 펀더멘탈 쪽으로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하면서 매수단가 낮추는 과정보다도 우선은 좀 바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그런 부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하는 전략에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가보겠습니다. 오늘 STX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 이름을 이제 처음 들어보는 거죠.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거래되고 있는데 장 초반에 보니까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상한가 들어간 것 같죠. STX 그린로지스, STX는 20%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인적 분할 완료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토종 한국 펀드의 저력을 보여주고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언론 플레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지금 장초반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주가도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 지금 재상장 모델된 효과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거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STX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 지금 2차전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의 관심을 좀 계속 얘기를 하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글로벌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기술력 그리고 STX 이 그린로지스의 운송 서비스 이게 버무려진다고 한다면은 회사 측에서 밝혔던 경쟁력 강화는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해운 사업도 많이 하고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해운 사업 쪽에서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해운뿐만 아니라 육해공 전부 다 관련된 종합 운송 쪽에서의 관심이 많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쪽 분야로 거래 재개에 참여했을 때 관심은 초반에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쪽 분야로의 거래 재개했을 때 대부분의 굵직한 종목들이 상승폭을 크게 그리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나가는 것보다도 우선 장 후반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이거에 대한 그런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변동성이 좀 멈췄을 때 다시 한번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다양한 인사이트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과 함께 하면서 특징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오전장부터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0.29%, 39% 그리고 코스닥은 0.2%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900포인트 다시금 넘겼습니다. 자, 오전장 어제도 강했고요. 지금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런 시장일까요? 일단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따라서 종가의 가격이 사실은 착시 효과가 좀 일어난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장 초반, 장 중반보다도 장 후반까지 시세가 살아남아 있는 종목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갑분반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확 지금 쏠려오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10점 만점에 10점을 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의 수급은 크게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근의 상승세의 지속성, 그러니까 연속성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최대한 종가까지의 시세 살아남은 기업, 살아남은 섹터 위주로의 선별적인 대응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 후반까지 시세가 어떻게 나와줄지 한번 종목별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갑자기 반도체 쪽으로 분위기가 살아나는 분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점 만점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수급에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함께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실시간 개장 특징 탑5 코스피, 코스닥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인데요. 1위 한국석유, 사우디, 러시아 자발적 원유 감산 소식에 한국석유와 흥구석유 등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 브렌트유에 이에 WTI 국제유가 역시도 $90 선을 넘어가면서 국제유가가 올 들어 최고치까지 오르자 정유 그리고 화학기업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정제마진 급등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이 좀 극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2위는 유진투자증권, 3위는 하우나 에어로스페이스. 미국 국방부와 해외 비교 성능 시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 계약으로 올해 12월 초부터 3주간 미국 하와이 오아후섬 해병대 훈련장에서 이 회사가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에 대한 그런 본시험이 진행된다라고 하는데요. 4위는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 유한타증권이 지난 15일 현대오토에버 현 주가가 미래 성장 기대감을 이미 반영한 상태라며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평가 가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진단까지 덧붙였네요. 자, 마지막 HD 현대인프라코어, 사우디, 브라질의 굴착기 휠로더 131대를 공급했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알테오젠. 어제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젠이 기관과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2위는 에코프로. 아직 마지막 한 방이 남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가 1.5조 원이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고요. 3위는 TCK. 반도체 그리고 태양전지 및 LED용 부품 전문 제조 회사입니다. 이 종목 함께 눈여겨봐보시면 좋겠습니다. 4위는 흥구석유, 유가 강세 수혜주죠. 마지막 PCL입니다. 14일 어제였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 진입한 종목입니다. 자,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 넘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 1.55% 상승,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4.78%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2.5%, 그리고 한국석유가 5% 넘는 급등세,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자, 1위부터 5위까지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오랜만에 또 이 이름을 올린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다가오는 3분기 실적 시즌 결국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에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지금 현재의 이 산업 흐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좋은 수주 혹은 좋은 계약 공시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북미라든지 중동 쪽으로,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으로 혹은 그 외 지금 남미 국가로 이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의 이슈가 좀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경기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에서 각각의 나라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선제적으로 먼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의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이 발표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지만 그에 따라서 주가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생겨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충분히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만 이제 이것은 기대감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리튬이니 니켈이니 광물 광산에 대한 관심도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산 사람이 가서 삽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 굴착기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 혹은 내년까지도 해당 기업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저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건설기계 이쪽은 조금 더 긴 호흡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재 위치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도 탑5, HD 현대 인프라코어 꼽아봤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와 HD 현대 건설기계는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나쁘지 않은 종목군들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현재 3.47% 상승하면서 11,04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0.2% 하락 반전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3% 넘게 급등, TCK가 6% 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구석유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PCL이 11%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1위부터 5위까지 중엔 어떤 종목을 좀 더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같이 잡히는 섹터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유가 관련주인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에 오랜만에도 매수세가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TCK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TCK는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는 포커스 링이라고 하는 제품을 지금 만듭니다. 일단 전공정 장비 부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런티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고객사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장비를 납품을 하면 그 장비 부품들이 소모가 되었을 때 교체 주기 1, 2년 동안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가져다 써야 되는 그 워런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증설을 많이 하지 못했고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하다 보니 해당 기업의 이 비포 마켓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해당 기업에서 제품을 전달해서 쓰지 못하고 애프터 마켓 쪽에서 물건을 좀 가져다 쓰다 보니까 이 전공정 관련 기업들이 물건을 팔 게 많이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 관리가 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단가도 올라가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반도체 IT 관련 기업들 대다수가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쪽이 전공정 기업들까지도 이제 같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덜 관심받았던 전공정 관련 기업들의 주가의 퍼포먼스가 앞으로 조금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TCK뿐만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머트리얼즈와 같은 기업들 혹은 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전공정 기업들 모두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그 종목군들을 쫓아가기보다 시세가 이미 난 종목군들을 쫓아가기보다 TCK처럼 바닥에서 반등권을 좀 보여주는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스닥은 TCK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오늘 일면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증시 9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키움증권은 7월 말에 반도체 부품업체 TCK가 3분기부터 실적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을 매수와 또 목표 주가 역시도 13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5% 넘게 급등하면서 99,9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점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코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따라가 말아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을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 옥석 가리게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오늘 한 10번 정도 이름을 한번 들었을까요? 해당 종목 따라갈까요, 말까요? 따라가셔야 되는데 네. 일단 저는 좀 천천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천천히 따라가자. 네, 일단 뭐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이 업계에서 보는 시각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은 반도체 IT 이 중소형 개별주 중에 대장주의 역할을 또 차지했었던 기업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삼성전자와 어떤 좀 불미스러운 불편한 관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매출처가 확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의 부침이 이어졌던 상황.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SK하이닉스 쪽으로 이 고부가 가치 제품들에 대한 수요 증가 확대가 확인이 되다 보니 이렇게 되면 과거 삼성전자 거래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길게 천천히 보자라고 하는 이유는 주성 엔지니어링의 매출 구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구성의 가장 큰 이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미국보다는 지금 중국이다라는 아킬레스건이 좀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불편한 지금 사이 속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좀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 대표님이 최근에 언론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미국과 대만 쪽의 매출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만약 그 결과치가 올해 다가오는 3분기의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발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고, 만약 그러지 못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가격적으로 혹은 기간적으로 조정을 거칠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 포커스는 3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많이 거론이 됐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조정을 조금 기다리셨다가 저는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천천히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업계에서 보는 시각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우선 그렇다면 어제장에서 급등세를 크게 연출했는데 오늘 하락하는 이유가 좀 급등에 따른 매물 출회인지 아니면 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 후반부에 좀 착시 효과가 나타날 만큼의 이제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일시적인 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가장 큰 고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돌파를 했고, 그것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추세가 이탈이 되지 않는 이 26,000원이라는 가격대에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어제 종가부터 26,000원 그 사이 이 밴드 안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한번 보고 길게 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길게 보자라는 의견을 주셔서 손절가를 26,000원으로 먼저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목표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참 이게 목표가라는 게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 북미 시장이라든지 대만 시장에 개화가 된다라 그러면 계속 올라가는 데까지는 지켜봐야 될 수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일단 1차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45,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좀 제시드리고 싶은데, 만약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 이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중국의 매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대만의 매출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뉴스 소식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공격적으로 목표가를 높게 잡으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기술적인 목표가는 45,000선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요. 해당 종목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도 확인해 봐야죠.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해당 종목을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빨리 따라가셔야 될 것 빨리 같습니다. 따라가야 된다. 네. 네. 앞에서는 좀 천천히 따라간다는데 그쵸.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솔리드는 사실 지금 5G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조정의 폭이 깊은 섹터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리는 5G. 두 번째로는 컨텐츠 제작,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게임주. 이 세 가지 섹터가 사실 올해 들어오면서 지수 혹은 주도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 올랐었던 혹은 가장 관심에서 많이 소외됐었던 이제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의 섹터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제 그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쪽은 저는 5G, 또 5G 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죠. 뭐 KMW, 뭐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저는 솔리드야말로 이 5G 관련 기업 중에 탑픽으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다수의 5G들이 이 우하향 곡선을 굉장히 강하게 심하게 받은 반면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주가 조정을 받을 때 주가의 조정을 많이 받지 않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어떤 장점이냐면,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KMW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우하향 곡선을 그리던 종목이 반등을 하게 되면
악성 매물이라든지 차익 매도 물량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뿐더러 차익 매도 물량에 의해서 주가가 제대로 상승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같은 섹터의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량 거래량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서 저는 만약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빠르게 솔리드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지금 5G 관련 산업 사실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품질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5G를 조금 넘어서 또 6G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5G 안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솔리드는 다른 종목군들과는 굉장히 차별화점이 많다라는 의견, 그리고 삼성이라든지 노키아 이러한 기업에 납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솔리드는 이쪽보다는 관공서 매출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장점이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라든지 노키아 같은 기업에 납품을 하게 되었을 때는 품질에 대한 이슈 혹은 2원화, 3원화 되면서 단가적인 이슈도 안고 가지만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장기간 안정적인 매출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솔리드가 한 번 더 시세를 좀 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박스 상단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7,000원까지의 1차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 여기서 5G 전체 섹터에 좋은 이슈가 나오면 더 올라갈 가능성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000원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다시 한번 이 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또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은 5,000원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빨리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5G 관련주 가운데서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을 잡아주셨는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5G 사실 어제 통신장비와 5G가 생각보다 좀 강했습니다. 한미 정부가 6G 협력 공동선언문을 발표했고요. 미국 5G 인프라 투자 본격화 기대감에 5G 그리고 통신장비주 어제 기가레인이 13%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7% 넘게 급등했는데 그렇다면 5G 관련 통신장비 관련해서 어떤 종목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 눈에 보이는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5G 관련 기업들이 말은 많았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적이 안 나와서이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변명을 하나 하자면 코로나19라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나 코로나19가 끝난 지금에도 여전히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G 관련 기업들을 보실 때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지금까지 이 실적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G도 그렇고 6G도 그렇고 이 대규모 통신망을 설치를 하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들어야 하고 엄청난 금액들이 또 투자가 되어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돈이 없는 기업들은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증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장 맞추고 나서 아마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유상증자 뉴스가 나오면 지금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G를 보실 때에도 제가 솔리드를 좀 강조 드리는 게 현금 유보율이 높고 아무래도 이제 증자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른 기업들보다 좀 적다 보니 제가 강조 드리는 거기에 저는 5G를 보실 때는 그 기업이 돈을 잘 벌었는지 혹은 현금을 잘 가지고 있는지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가 여전히 실적의 발목을 잡습니다.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실적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사실 전반적으로 테마가 잘 올라와줬었던 것 같아요. 로봇주도 산업협동 로봇 측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고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10% 넘게 급등세를 보여줬거든요. 또 2차 전지 장비주도 그렇고 OLED도 그렇고 초전도체도 그렇죠. 다시 한번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메타버스 쪽이 또 오랜만에 올라왔다. 엔비디아가 메타버스 시장 진출 소식에 관련된 우리 기업들 이노뎁은 22% 그리고 NP 같은 경우는 10%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메타버스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 또한 일회성 테마로 그런 지나가는 건지 궁금한데요. 종목들마다 좀 바라보는 시각차는 좀 있겠지만 저는 메타버스 산업은 사실 이 특수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성에 굉장히 편승을 잘한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 선익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뿐만이 아니고 일단 애플에서 VR, XR 이러한 기기들과도 또 연동이 있고 또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또 OLED 관련 산업과도 좀 밀접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만약 메타버스에 관심을 좀 두신다라고 하면 메타버스 콘텐츠만을 바라보는 기업들보다는 좀 다른 방향성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을 같이 보시는 게 불확실성 요소가 가장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이제 MP라든지 뮤직 스튜디오라든지 최근의 위치를 보면 사실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단기 반발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또다시 좋은 뉴스가 딱 끊기게 되면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묶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에 의해서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저는 자신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차라리 선익 시스템을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5G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코로나의 피해를 받았는데 메타버스는 오히려 코로나의 수혜를 받았었던 좀 특이한 테마였었죠.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에 한해서만 그런 영역이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09억 원, 그리고 기관은 512억 원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홀로 파는 시장입니다. 코스피 0.62% 상승한 2,588.7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 전에 사야 할 두 가지 종목은 현대미포조선과 SK렌터카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따라가 말할 시간에는 주성 엔지니어링과 솔리드 모두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다양한 인사이트와 함께 다음 주 시장 공략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